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7월 26일 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는 나쁘지는 않네요. 아직까지는 선물. 특히 장중에는 조금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미국 선물이 그래도 괜찮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것들 좀 일정들이 이것저것 따박따박 많기는 해요. 7월 일단 금리 인상 0.75냐 울트라 스텝 1%냐 요거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빅테크들 기술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 좀 관심 있는 섹터랑 겹치는 그런 분야들 실적 보기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보호예수 해제 요거 27일인데 일단 오늘 개파락했다가 쭉 그 권리공매도 나온 건지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개파락하고 수급이 일단 쑥 받아가긴 했어요. 이렇게 기관 A인들 300억씩. 그래서 요 추세가 좀 이어지면 좋고, 아무튼 27일 기점으로 수급이 그냥 꾸준히 들어오나 그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 잘 받쳐준다 싶으면은 보호예수 물량 저게 상당히 크긴 크거든요. 꽤 큰데 그거에 대해서 뭐 기관의 힘이 커버해주면은 또 커버 못할 물량도 아니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가 됐든지 2차전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수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줄지 요거, 그 다음에 폐배터리 대장격인 성일하이텍 28일 상장, 삼성전자 28일 IR 등등등 좀 이것저것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이고, 관심 테마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결국에는 봤던 애들에서 좀 순환이 또 돌지 않을까 싶은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반도체 공장 짓는 회사에 보조금이랑 세금 공제, 인센티브 주는 그 반도체법 이제 지원법에 대해서 이번 주 중 좀 처리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타협안 좀 진행되고 처리되면은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혹은 그 외에 이제 부가적인 반도체 작은 뭐 중소기업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요소를 이룰 수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나쁘진 않아요. 삼성이 좀 쉰다 싶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야 현대기아 요런 애들이 또 받쳐주다 보니까 코스피가 삼성이 오늘 보합에서 삼성전자가 보합에서 마이너스 0.3%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늘 개파락하고 양봉까지 좀 돌려놓는 모습.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코스피에서도 좀 우량주들 순환 이런 모습도 있고, 반도체는 이런 내용 좋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지. 자, 그리고 이제 뭐 마리아나는 지금 당장 뭐 뚜렷하게 있지는 않은데 일단 그냥 눈에는 계속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차트로만 보면 엄청 좋거든요.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 5일선에다가 막 거래되고 엄청 죽고 해서 이거 뭐 기술적 반등 조금 5%짜리라도 좀 나올 법한 그런 차트이긴 한데, 요 뒤에 소위원회 뭐 26일쯤 청문회 이런 걸로 갖다 뭐 한번 좀 움직여 주나 그런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상원에 상정되나, 그리고 상정되면서부터 그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좀 반대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서 11월에 중간선거 이전에 좀 처리 여부가 나오나. 자, 그리고 해외 5대 프로젝트 수주 팀코리아 잭판 노린다. 뭐 요거는 오늘 이제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아침에 갭 뜨고 좀 밀리긴 했는데, 이 프로젝트 이슈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결국에는 좀 뚜렷하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임팩트는 좋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 이슈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7월 31일 요번 달 말에 현대건설 공시 좀 뭐가 붙여주는지, 혹은 네옴시티는 계속 말씀드린 게 좀 아쉬운 게 그 부분이에요. 비밀 협약으로 갔다가 좀 건설 이어지고 오늘도 뭐 장중에 뭐가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일단 히림이 아침에 갭 뜨고 밀렸다가 좀 다시 시세 줬다가 또 밀렸죠. 그래서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좀 뚜렷하게 수주에 대해서 가능성,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참여를 한다던가 혹은 사우디나 뭐 저런 해외 기업, 해외 국가들에서 뭐 한국에 뭐 참여를 원한다, 요런 내용들이 좀 붙는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27일 조코이 인리 대통령 방한했을 때 세종시 세일즈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옴시티 수주에는 이재용 정의선 등판 요게 일단 27일 방한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인도네시아 신건설 그쪽이 좀 바로 딱 떠올리는 게 사실 없기는 하거든요. 신도시 건설 뭐 이런 거 신수도 건설이긴 한데 그거는 혹시라도 뭐 관련 주 27일 날 뭐 엮어 주는지 시장에서 뭐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뭐 건설주든 뭐든 해가지고 혹은 뭐 이런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라던가 혹은 이런 사우디 뭐 건설 쪽에서 좀 엮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런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석탄 발전은 이제 뭐 겨울 뭐 여름 한철 진짜 뭐 한 8월 중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 계속 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밀리면은 움직이고 뭐 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석탄은 이제 GS 글로벌 요건데 석탄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 오기 전 가을 때쯤 또 부각이 되던가 아니면은 한여름 좀 쨍쨍해가지고 그 전력 예비율 낮고 하면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에서 뭐 이제 석탄 발전량 늘린다 석탄 뭐 늘린다 그런 이슈 붙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대금 엄청 많이 줄기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GS 이슈 석탄 이슈 붙여주는지. 자 그리고 오늘 일단 결국에 뭐 주 느낌은 솔직하게 좀 애매하긴 했거든요. 이 빗성 관련주들이 갭이 일단 많이 뜨고 거기서 깔짝깔짝 움직이다 보니까 신규로 갖다 진입하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가에 그냥 매수했던 분들만 이런 구간 좀 즐길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막 이런 눌림이 쉽지는 않지 않았나. 그리고 뭐 T사이언티픽도 있고 뭐 위지트 버킷 등등 이런 애들이 움직였는데 얘네는 이제 내일 12시 이 공시 잘 보셔야 됩니다. 비덴트에 일단 조회 공시 요구가 떴죠. 풍문 또는 보도 해가지고 이렇게 출자증권 처분 추진설 관련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오후 12시까지 내일 26일입니다. 내일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공시가 12시 진짜 거의 맞춰서 나오긴 하거든요. 막 11시 59분 맞춰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전에 갑자기 그냥 급격하게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시는 그 조회 공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갖다 IR 분이 키워드를 붙이냐에 따라서 얘는 또 뒤에 더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야죠. FTX랑 실질적으로 뭔가 좀 진행 중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사실 묵은 우리 뭐 진행 중이긴 한데 뭐 확정된 바 없다 뭐 좀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방향성이 좀 많기는 한데 최소한 거기서 완전 사실 무근이다 우리 전혀 진행 중인 거 없다 혹은 저게 지금 4월 달쯤에 진행이 되다가 이미 캔슬됐던 내용이라고도 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좀 안 좋지 않을까. 최소한 FTX랑 뭔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형성해주는 공시가 나오는지 그거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빗썸 인수 추진 이슈 내일 12시 또 뭐 반짝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관련 주는 내가 매매를 하실 거면은 내부 정보를 아시는 분은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내부 정보를 아시는 분은 어차피 좀 다른 계열인 거고 그거는 원래 뭐 자신이 자리가 운이 좋았던 거죠. 그 내부 지인을 뭐 안다거나 하면은. 근데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업하시는 분들은 뭐 공시 보면서 바로 판단하고 좀 하는 대응 가능하겠지만 대응 좀 예민하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 빗썸 관련 주들. 그래도 일단 빗썸 관련 주들 얘네가 사실상 뭐 차트에서 뭐 특이점 같은 거는 볼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저 이슈가 좀 지속되나 어차피 다 역배열이거든요. 코인도 밀렸어 나스닥도 밀렸어 그러면서 코인에 대해서 좀 힘줄 만한 부분이 없었죠. 비트코인도 지금 3천만원 밑에서 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내일 좀 대응 잘 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UAM 8월 달에 이 국토부 장관 UAM법 8월에 나온다. 그리고 부동산도 첫 공급 대책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UAM은 베셀, 파이버 프로, 네온테크 얘네들은 차트 포지션은 거의 비슷해가지고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베셀이 좀 가장 반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온테크
파이브 프로. 기산텔레콤은 회사 재무 때문에 얘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뭔가 한번 불쑥 쏟아줄지. 근데 회사 이 당시에 이제 정지 들어왔던 게 그 실적에 대해서 회사 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UAM 관련 주들, 이제 부동산은 뭐 이런 건설 시리즈들, 일성, 동신, 범양, 삼부, 신원종합, 덕신, NX 등등 공급한다 하면 엮이는 애들인데, 이렇게 해서 8월달 일단은 이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라도 윤곽은 나올 거예요. 특히 과감한 규제 특례담은 UAM 관련 법 8월 제출할 거다. UAM 관련주들이 이제 회사 재무가 조금 안 좋은 거는 거슬리긴 하는데, UAM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자꾸 어필을 하긴 하죠. 자, 그리고 내일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일단 우선 순위에다 두고 볼 거는 좀 코로나 쪽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 코로나 글로벌 쪽으로 계속 재확산 이어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쪽 이슈에, 이 테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을 하는지, 요걸 봐야 된다고 했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발표가 1월 거를 하다 보니까 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월요일날 발표는 좀 적게 나온다. 그래서 3만 명대 발표를 했었죠. 이게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굳이 주말 중에는 그냥 집에서 있고 뭐 놀러 가고 하다 보니까 굳이 검사 받으러 안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합법적으로 직장을 조금 저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땡땡이 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주말 끼고서는 조금 낮게 나와요. 하지만 지금 8시, 오늘 월요일 6시 기준으로 8만 3천 명 확진, 동시간 기준 3달 사이에 좀 최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10만 명이 좀 넘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가 됐든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런 식으로 하다 확진자 또 확 느는 모습이고, 그런 거에 베이스로 진단키트랑 치료제 중심으로 저는 나머지를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치료제는 BNC, FDA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지 얘네가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신청 예정, 그리고 신청을 하면은 한두 달 내로 결과를 주겠죠. 긴급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8월 중 임상 종료 예정. 얘네들은 지금 진원 같은 경우는 또 차트가 많이 밀려서 꽤 괜찮아요. 저는 뭐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장기 입형 주변까지 좀 내려오는지. 그래서 요거는 장기 입형도 있고 요 주변에 이 전고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 그리고 차트상 뭐 지지 저항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BNC는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다시 장기 입형 돌파하는지. 그래서 이런 키워드 붙어 있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켄타우루스가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가 계속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첫 확진자 나왔을 때 그분이 이미 그 국내 해외 여행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미 국내에서 퍼지고 있구나 생각은 했는데 확진자 계속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일부터 입국 1일차의 PCR 검사 이것도 있고, 코로나 이슈들은 저는 결국 확진자 숫자가 가장 큰 본질적인 좀 재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증가로 뭐 재택근무 좀 권유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은 알서부트, ECS, 브리지텍 이 종목들도 최근에 장기 입형 살포시 올라탔고, 확진자 증가하면은 또 병상 부족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GH 신소재, 교육은 뭐 원격 수업 뭐 이런 걸로 지금 메가MD가 가장 대장 역할을 했었고, 근데 저는 저런 섹터들은 대금도 좀 안 붙고 붙어봤자 지금 100억, 200억이에요. 즉 서브 개념으로 좀 보고 있고, 좀 메인으로 보는 그쪽은 진단키트 쪽이랑 치료제, 아까 전에 그런 섹터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젠텍, 휴마시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21선 주변까지 좀 슬쩍 슬그머니 내려온 모습도 있고, 휴마시스는 오늘 2만원 찍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안 내려오고 위에서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키트들 혹은 뭐 엑세스 바이오, 뭐 진매트릭스, 랩지노믹스 등등 좀 순환을 할 수 있고, 오늘 종이 같은 경우에는 그 펄프 그 가격 뭐 신고가 그걸로 갖다 지금 시간에 좀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치료제 뭐 일동제약은
요거는 이제 좀 자신 있으신 분들, 차트 보면서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일동은 냅두긴 냅둡니다. 좀 뭔가 그 국내에서 긴급사용 승인 신청, 뭐 일본 앞서서 뭐 신청을 할까 생각 중이다 라는 회장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슈 엮으면 뭐 당일 이슈, 그 당일 트레이딩 하는 종목으로 볼 수는 있다 보니까 좀 냅두긴 하는데 난이도 높아요. 이런 종목은. 좀 저 부분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풍제약도 뭐 뉴스 없이 막 올리더니 일단 장기 입형을 좀 깨긴 했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코로나 관련 섹터들, 박셀바이오는 한번 시원하게 밀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위에서 버티네요. 얘 그 간암 이슈가 재료가 워낙 좀 세지 않았나? 쟤는 처음에도 이거 이슈 좀 세지 않나? 설명을 드리긴 했었죠. 내려오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오늘 뭐 현대차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현대차가 지금 실적 베이스로 갔다가 수급이 좀 들어와요. 수급이 꽤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19만원 있던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지지 저항이 엄청 여러 번 있던 자리죠. 그래서 좀 최근에 실적 좀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꽤 괜찮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거기다 이제 애플카 이슈를 장중에 한번 슬쩍 뭐 22년간 차트커 248건, 뭐 애플카 현실화 뭐 이런 키워드로 갖다가 엮은 게 있긴 있었는데, 애플카는 사실상 진짜 애플에서 뚜렷하게 우리 차량 업종 이렇게 진출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사실무근 좀 베이스로 갖다가 좀 잠잠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생각하시고, 현대차는 실적 뭐가 됐든 얘는 종목이 좀 잘 움직이면은 같이 연달아서 움직이는 종목이 구형테크, 현대공업 요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원숭이 두창은 오늘 비상사태 선포하고 정부에서도 위기평가 회의에서 주의였나? 뭐 내리긴 했는데 그 뒤에 뭐 좀 추가적으로 내용이 안 붙으면은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확진자가 지금 얼마지? 16,000명인데 여기서 변화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이 오늘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것들 아침에 갭 뜨고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종가까지 좀 많이 밀리면서 끝났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은 좀 저는 메인 이슈로 좀 보기는 쉽진 않지 않나. 얘네는 이제 뒤에 뭐 백신에 대해서 뭐 개발하겠다, 혹은 백신에 대해서 뭐 투자하겠다 이런 거, 혹은 진단키트 뭐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수출 계약 이런 이슈가 나오면 볼 것 같은데 사실상 매매하기는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밀대란 해서 요거 식량 이슈들은 이제 슬슬 또 8월 다가오죠. 그래서 뭐 밀 비축량이 한 8월 중순쯤 되면은 이제 좀 부족하다, 뭐 아니면 1, 2주치 남았다 이런 이슈 좀 붙을 수 있지 않나.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곡물 수출 그 항구 통해 가지고 일단은 서명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바로 러시아가 미사일을 때렸죠. 그래서 이런 식량 이슈는 결국 뭐가 되든 뒤에 좀 한 번씩이라도 곱게 죽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목들이 조금 좋아 보이는 애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장기 평까지 좀 밀린 애들도 있고 스멀스멀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혹시 그 식량 부족 키워드 한 번씩 붙이면서 움직여 주는지. 자, 그리고 8.15 특사 단행 점점 다가오고 있죠, 8.15가.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무조건 사면을 할 거다 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은 좀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런 거 키워드 붙이고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하공영 필두로 자연과 환경, 얘네들이 차트 봤을 때는 뉴스 하나 기다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뉴스 하나만 붙여봐라, 장기평 돌파하면서 좀 시세 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붙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나오면은 스펙 시리즈, 인수합병, 그리고 로봇까지 좀 갈 수도 있다. 근데 스펙 시리즈는 오늘도 좀 움직이긴 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 뭐만 하면은 진짜 그냥 음봉 한 2번 이어지고 하면은 사면은 대충 웬만해선 수익 나는 엄청난 종목들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인수합병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스펙 시리즈부터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건 협의체가 아직 내용이 없네요. 재건 이슈들 이게 안 그래도 미사일 때리고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이거 뭐 재건 협의체 키워드 붙이면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요 재건 관련주들은 저는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누군가는 스윙으로 들고 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재건에 대해서는 저 러시아랑 뭔가 진짜로 좀 전쟁에 대해서 좀 종전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지 얘네가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 트레이딩 관련 종목으로 냅두고 있고, 뭐 기뢰 제거 뭐 이런 것도 부각이 안 됐더라고요. 결국에는 전쟁 바로 때려서인지 5대 3구 공격. 그다음에 이제 로봇은 8월 잼스 출시에 대해서, 로봇 관련주는 포지션은 좀 묘하죠. 그냥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줄 건 주면서 좀 그냥 크게 조정 나오지도 않고, 얘네는 8월 잼스 딱 출시 이슈 붙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얘네가 일단 2번 정도 연기했던 이력이 살짝은 좀 거슬리긴 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은 다음 달 혹은 요번 달 뭐 말에 갑자기 반짝해서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튀어나오면은 끽해봐야 그린 텍소노미죠. K 텍소노미의 관련 계획 초안 발표 플러스 이제 확정은 이제 9월달 전문가 의견 수렴 걸쳐서. 그것보다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요거 상원 의장이랑 산업장관 이렇게 체코 영국 다음 달 방문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전은 좀 계속 보고는 있어요. 원전 섹터는 워낙 얘네가 강해가지고 곱게 죽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러다가 갑자기 지수 밀려서 종목들이 막 5%도 아니야, 막 한 10%, 15% 밀리면은 얘네들은 정말 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이 뒤에 계속 이것저것 붙는 이슈들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 그리고 내일도 뭐 일단 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폴란드에 지금 뭐 25조 규모 수출 이야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일단 현대로템이 물량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7조. 그리고서 한국항공우주도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갑자기 좀 구매 이런 계약도 있고, 27일 전후에서 MOU 정부 간 빅딜 좀 마무리 단계 이런 거 이슈 아직 좀 눈앞에 있죠. 그래서 워낙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현대로템부터 해가지고 좀 방산주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가 좀 괜찮게 움직였는데,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대체적으로 수급이 좀 괜찮게 들어와요. 이게 좀 실적 베이스부터 해가지고 그 방산 테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은 더 눈을 두긴 둘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이 어제 외국인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 이탈이 없는 거는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아침에 프로그램이 좀 매도가 있었는데 결국 30억 순매수로 갔다가 돌리면서 끝나긴 했어요. 총 매수량을. 그래서 내일도 외국인 이탈이 좀 없는지, 그리고 수급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얘 같은 경우에는 힘 한번 잘 주면은 일단 뭐 정고점에서 뭐 3만원 이런 곳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이슈가 계약이 결국엔 체결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가 됐든 핵심은 수급입니다. 수급주들은. 그래서 일단 방산, 그 다음에 이런 뭐 상장 이슈들 넘어가고, 코인도 넘어가고, 메타버스도 사실상 포지션은 똑같아요. 얘네들은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 구간은 뭐 밀리면 좀 좋고,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그리고 결국 뒤에 연말, 내년 초 이렇게 삼성, 애플, 뭐 다음 달에 AR 글라스 테스트, 이거 신화인터텍이 5일선 주변에서 또 움직임 한번 볼 수는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 5,000원 주변 이런 거 좀 보기는 볼 것 같은데, 다음 달 뭐 테스트라고 하니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뭔가 좀 임팩트, 바이든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 그 비상 선언 이런 식으로 갖다 좀 개념이 다른 게 있는데, 그거를 하는지, 그런 좀 뭔가 임팩트 있는 이슈들이 좀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이쪽이 특히 뭔가 그냥 둥그스름한 느낌보다는, 이 지금 유가도 막 내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악재로 작용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대기업들에서 투자라던가 아니면 정책 측면에서 뭔가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비 전력도 넘어가고,
아이큐어는 오늘 뭐 좀 반짝 오버슈팅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큐어는 처음 설명드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계속 우상향을 하고는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회사 재무가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금이 좀 많이 안 터져서 매도를 할 때는 미리미리 좀 걸어두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누리 우주 탐사선 8월 3일 이렇게 다가오고 이 정도. 자, 그래서 결국 내일도 관심 테마는 비슷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그 영화 한산 관련해서 대성창2 얘도 밑골이 좀 달고 엄청 강하게 버티기는 하거든요. 뭐 이런 개별주가 움직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일단 방산을 눈앞에 두고 빗썸의 경우는 요거는 내일 난이도는 좀 있을 거예요. 그 공시에 따라서 오락가락 할 수도 있고 오전 중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매매는 좀 자신 있으신 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코로나 바이오 섹터도 확진자가 일단 8만 명이 6시 기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코로나는 좀 앞에 두고, 특히 코로나가 이제 조정이 계속 나오던 자리였기 때문에 저 부분 좀 확진자 증가하고 저게 뭐 지금 8만 3천 명이면 10만 명 볼 수도 있겠죠? 9만 명에서 10만 명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밀리던 자리에서 좀 기술적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중심으로 나머지 섹터들 볼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좀 종목들이 살짝 현란한 것도 같아요. 오늘은 좀 난잡한 느낌이 있지 않았나? 그래도 좀 시장이 아예 나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돌 건 좀 돌고 하다 보니까 집중하는 섹터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